안녕하세요. 유한타 먼슬리 미팅의 윤보미입니다. 유한타 먼슬리 미팅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고객분들께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해주시고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유한타 먼슬리 미팅은 이재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긴장하셨어요? 아니요, 긴장 안 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떤 업종 맡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그 반도체하고 장비 업종 맡고 있는 이재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와 장비 업종 사실 저는 많이 어렵거든요.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막 여러 가지 좀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크게 산업을 구분을 할 때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많이 들으셨던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디램하고 낸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랑은 다르게 그 반도체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바일 AP,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업이,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큰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또 차이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변동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경기 변동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 그리고 외에 이제 다른 IT 업체들이 네.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의 변동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경기 성장성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메모리 관련된 앞으로의 성장세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좀 힘들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안 좋았던 해가 되는 거고요. 네. 올해 사실은 뭐 불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불황은 아닙니다. 그 불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안 좋아도 뭐 20% 정도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체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온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건데 네. 작년에 이례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좀 그런 기저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에서 특히 이제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고 작년 기준으로는 27% 정도 차지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작년에 너무 좋았던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재고가 갑자기 많이 쌓여서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저점은 20% 수준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우리나라 경제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꺾였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재고량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재고 수준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재고 수준이 일단은 디램하고 낸드를 구분해서 보면은 낸드는 이미 정상화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낸드 가격은 이미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재고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폭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재고가 지금 정도 속도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내년도 1분기 말이면은 이제 정상 수준으로 재고가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좀 가격 반등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고 좀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가장 궁금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가증권 시장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안 좋은 만큼 내년 다시 좋아질 거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합산해서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한 58%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내년도에 34조 원으로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7조 원으로 반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이 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더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는, 이 추정치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7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는 거는 올해 지금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낸드 쪽이 지금 내년도 BEP 정도가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낸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디램 가격도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수치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뭐 5G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폴더블 폰도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폴더블 폰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불량 이슈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다 픽스가 돼서 이제 재출시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삼성전자 IM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사업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400만 대에서 500만 대는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도가 생산이 되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소비자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맥스 1000만 대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하면은 한 400만 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이게 500만 대라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 판가가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10조 원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5%에서 20%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 1.5조에서 2조 정도는 애드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폰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좀 주의해야 할 점, 뭐 리스크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의 리스크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어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딱히 리스크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추정치 자체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디램이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직은 덜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이 이렇게 좀 악화된 그런 상태라서 기존에 발표했던 그런 배당 정책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작년에 그 주당 배당이 1,50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연말 연초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일부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정도로 좀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관련된 연말 연초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반도체 업종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좋아지면 장비 업종도 많이
많이 바빠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재고 정상화가 아직은 좀 덜 된 상태고, 내년도 1분기 말 돼야 이제 좀 네. 재고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낸드랑 좀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네. 낸드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2기에 낸드 투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장비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분기부터 가격이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말이나 3분기 돼야 이제 장비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해 연간에 2019년 연간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지금 발주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거든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장비 발주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좀 공백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발주량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가장 큰 가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수요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고, 수요 증가율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5%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배제해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IT 기술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5G나 DDR5 출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D램 수요 증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 2분기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다 메모리 전공정 장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도 수요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사이클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는 아니더라도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반도체 업종과 장비 업종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재현 연구원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어려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먼슬리 미팅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매달 한 차례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가장 궁금하신 종목과 업종, 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참여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떠셨나요? 계좌가 두둑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유한타증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 가득 담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